안녕하세요, 와슈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처럼 데이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테일윈드 말고 데이브레이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앞에 이제 많은 데이브레이크 제품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브레이크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도 신고 있는 데이브레이크인데, 아니 테일윈드며 데이브레이크며 차이가 뭐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1, 2년 전부터 테일윈드랑 데이브레이크의 오리지널 제품들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컬러들을 다시 복각을 해서 나이키에서 많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특히 많이 나왔던 이유는 79년도에 처음 나왔던 데이브레이크나 테일윈드 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그거의 4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컬러웨이 세 가지가 나왔던 84년도에 나왔던 세 가지 컬러웨이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비슷한 거를 다시 복각해서 나온 걸 샀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언더커버, 요즘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 요 제품들이죠. 이제 일본의 브랜드와 콜라보가 된 두 제품도 구매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오리지널리티스럽게 나오는 이제 여성 제품들까지 많은 데이브레이크 제품들이 구미를 당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같은 시기에 복각해서 나온 데이브레이크랑 테일윈드인데 뭐가 달라서 도대체 데이브레이크를 사라고 하는 거냐? 일단 제가 테일윈드가 없어요. 그래서 뭘 이제 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왜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루엣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테일윈드가 좀 더 텅이 두껍고 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인데, 쉐입 자체에서는 크게 다른 부분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신발을 살 때 정말 나는 이거를 밑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신어야지, 또는 정말 10년, 20년이 흘러도 좀 더 빈티지한 맛을 살려서 신어야지 하는 그런 좀 목표 같은 거를 갖게 돼요. 좀 옷도 오래 입고 신발도 오래 신다 보니. 근데 이 중창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 빈티지 라인들 보면 여기가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노랗게 변색이 된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빈티지 라인들에서 노랗게 변색이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 뿐이지 뭔가가 제품이 안 좋아지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데이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실제 그 해당 연도의 빈티지 모델들을 현재도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테일윈드를 그때 당시에 나왔던 모델을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왜냐 하면 데이브레이크는 앞에 이름에 나이키 데이브레이크라고 붙는 거지 에어라는 게 안 붙어요. 그 이유는 이 안에 에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테일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에어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나이키에서 나온 러닝화 제품 중에 최초로 에어를 품고 전반적인 전체 에어가 깔려서 나온 제품이 테일윈드였는데, 이 테일윈드 안에 있는 에어는 이 에어를 신발 안에 장착을 할 때 품어주려면 폴리우레탄 소재로 감싸게 돼요. 근데 이 폴리우레탄 소재로 에어를 이렇게 감싸게 되는데, 그 폴리우레탄 소재가 세월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습기가 차거나 신발장에 오래 방치해놨거나 어떤 세월의 변화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가수분해가 사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안쪽부터 그 사가버린 게 바깥으로 갈라진다거나,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갈라져서 공홈에서 구매를 했는데 오지 버전 같은 경우 몇 달 채 안 돼서 이 중창 부분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신발을 실제로 어떤 소비자분은 후기에도 올리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이 신발을 사서 난 이 신발만 주구장창 매일매일 1, 20년 신을 거야 이런 건 다들 아니시겠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즐겨 찾는 신발이 된다고 하면 테일윈드보다는 데이브레이크가 좀 더 이 중창의 변화를 덜 느끼면서 색이 이쁘게 세월에 따라서 경영 변화를 하는 거를 즐기시면서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으로 데이브레이크를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발의 쉐입 자체가 테일윈드든 데이브레이크든 좀 더 얄쌍하게 빠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좀 칼발이신 분들이 잘 어울리는 신발이기도 한데, 특히나 저는 이 데이브레이크 제품들 중에서 이 스웨이드 소재와 나일론 소재로 된 요 가피들을 좀 즐겨서 신는 편이에요. 물론 사카이 같은 경우에는 메쉬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에서 조금 금방 구멍이 빵꾸가 뚫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쉐입 자체가 메쉬 소재일 때보다 나일론 소재일 때가 조금 더 끈을 한 사이즈 정도 업해서 꽉 묶었을 때 조금 더 탁 발등에 감기듯이 빠지는 실루엣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구성도 그렇고 나일론 소재가 좀 더 쉐입이 좋다는 부분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성 제품도 마찬가지죠. 여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색감 자체가 너무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매했던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남성 사이즈까지 290 사이즈까지도 사이즈 폭을 넓게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밑창을 보시면 와플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와플 모양의 와플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와플 패턴은 또 뭐냐면 실제로 이 제품의 밑창을 개발할 때 이전에 러닝화들은 좀 더 맨질맨질한 재질로 나와 있었는데, 나이키의 창립자이죠, 빌 바우만님께서 댁에 있는 그 와플 찍는 기계로 거기에 고무를 부어가지고 실제로 찍어서 나온 거를 이 밑창으로 사용하면 좀 더 바닥에 잘 지면과 맞닿으면서 밀어내는 힘이, 접지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와플 밑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실제로 다른 브랜드의 러닝화를 신던 육상 선수들이 나이키의 호감을 갖고 되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구나 라고 느끼는데 일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쓰였던 거는 와플 트레이너라는 또 제품들이 있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더 빈티지하면서도 나일론이나 스웨이드 소재로 잘 감싸져 있어서 내구성 면에서도 좀 잘 신을 수 있는 제품은 데이브레이크가 좀 더 우월하다고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사이즈 팁을 한번 드리면, 뭐 이제 쉐입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신는 평소 나이키 신발보다 반 사이즈 업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나 신어봤더니 길이가 너무 많이 남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볼 자체가 좁게 나온 거고, 이 길이는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신는 사이즈 대비해서 길이 자체가 좀 더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완전 정 사이즈보다는 반 사이즈 정도 업해서 그만큼 끈을 좀 더 꽉 묶고 살짝 늘어지게 하면서 뭐 코디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난 정말 칼발이고 볼이 너무 없어서 그냥 딱 일자 발이라서 너무 옆부분이 많이 논다, 앞에 길이가 반업하면 너무 남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 사이즈를 하시고, 웬만한 분들은 반 사이즈 업, 발볼러들은 한 사이즈 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메쉬 소재와 나일론 소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방금처럼 사이즈 팁에서 잘못 선택을 하는 경우에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양말이 여기서 딱 끝나버리고 앞에가 빈 공간이 남아있는 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발 모양이 완전 칼발이라서 딱 들어맞게 신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메쉬보다는 이 나일론 소재를 신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착화 부분이겠죠. 사실 이 데이브레이크는 조상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불편하진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단 정 사이즈의 신발을 보통 신으시는 극강의 발볼러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굉장히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신발이고, 특히나 발등이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도 크게 이질감을 많이 느끼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설포 부분이 부담스럽게 내려앉는다거나 발등을 조이는 감이 큰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79년도에 나온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장시간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 바닥에서 지면에서 견뎌주는 이 면적이 내 발볼이 더 넓게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정 사이즈를 가게 되면. 그러면 발이 양 사이드로 헛돌게 되겠죠. 나일론의 장점이자 단점이 꽉 꺼냈을 때 실루엣이 이뻐지는 대신에 단점은 좀 더 잘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이 스웨이드고 어느 정도 쭉쭉쭉 늘어나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 사이즈를 해버렸는데 나는 발볼러다, 그러면 나중에 장시간 걷게 되거나 장시간 착용 시에는 발바닥 바깥 부분에서의 조금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데이브레이크의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일윈드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은 똑같은데 안에는 폴리우레탄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폴리우레탄이 경련 변화로 인해서 조금 이제 가수 분해가 일어난다고 말을 했는데, 얘 소재는 뭐냐? 그러니까 똑같은 겉에 폼 자체는 인젝티드 파일론이라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데이브레이크 제품들은 인젝티드 파일론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소재가 뭐가 좋냐면 고무보다 가볍고, 그러니까 고무와 파일론이라는 나이키의 중창이 있어요. 그 부분들의 장점을 조금 섞어서 만든 건데, 60%는 파일론 중창을 쓰면서
고무가 한 40%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컨버스 있죠. 컨버스에 똑같은 컨버스 실루엣인데 척 테일러라고 뒤꿈치에 써 있는 게 있어요. 가격이 조금 더 높고 이거 컨버스인데 좀 더 편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척 테일러 제품군이 있는데 그 척 테일러 제품군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화나 혹은 클래식화 LDV 쪽의 그 신발에서는 굉장히 편한 착화감을 느낄 수가 있는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에어가 밑에 다 깔린 제품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데이브레이크보다 테일윈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에서 테일윈드보다는 데이브레이크를 좀 더 오랜 시간 내 곁에 두고 신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신발이라고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래도 최초로 에어가 들어간 러닝화로서의 테일윈드도 아주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브레이크는 항상 반업 염두에 주시고, 완전 칼발이면은 정 사이즈, 그리고 좀 내가 발볼이 넓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앞이 너무 논다 하더라도 끈 꽉 묶어서 신으시고요. 내가 앞이 너무 나와서 메쉬가 조금 흉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일론의 이제 스웨이드 재질에 대해서 꼭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슈의 데이브레이크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